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서울 마포구에 사는 30대 중반의 여성이에요. 저는 딱 작년 이맘때에 결혼 준비 중 예비 시어머니 때문에 결혼이 깨졌는데요. 그동안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고 입 다물고 있다가 얼마 전 오랜만에 만난 친구 모임에서 술 한잔하면서 묻어뒀던 이야기를 털어놓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주부 4년 차인 친구가 저더러 제 이야기를 사연 채널에 보내라는 거였어요. 저처럼 기막힌 일 당했던 사람들도 많고 자기도 시댁 보면서 이런저런 공감 가는 이야기들이 있다면서요. 찾아봤더니 정말 제 사연도 한번 내보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마음 잡고 사연 보내기로 결심했어요.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해볼게요. 세상에 이런 뻔뻔하고 모련치한 사람도 있더라고요. 남친을 만난 건 코로나 거리두기가 막 해제될 때였어요. 친구 중 이때다 싶어 바로 결혼을 진행해버린 애가 있었는데 바로 그 친구 결혼식장에서 신랑 친구로 온 남친을 만났던 거였어요. 저랑 신부 쪽 친구들은 신랑 친구들과 어울리지 않고 저희끼리 뒤풀이를 하고 헤어지기로 했는데요. 남친이 저를 따라와서 따로 보자고 하더라고요. 첫인상이 나쁘지 않아서 호기심도 생겼고 제가 마음에 들었다고 하니 솔직히 기분도 좋길래 선뜻 따라갔어요. 남친은 귀엽고 사교성도 좋은 편이었어요. 김지혜 씨, 처음 만난 날이지만 말도 잘 통하고 불편하지 않은데 어떠세요? 지혜 씨도 그런가요? 네, 박재성 씨도 처음 만난 사람 같지 않네요. 그럼 저희 그냥 사귀죠. 뭐 길게 잘 거 있나요? 저 결혼식장에서 지혜 씨 처음 볼 때부터 사귀고 싶었어요. 이런 적극적 대시에 저는 마음을 열었고 남친과 저는 바로 사귀게 되었어요. 그리고 사귄 지 딱 150일 되던 날 남친은 저한테 프로포즈를 했고 저는 그걸 받아들였어요. 150일이면 한 5달쯤 되잖아요. 솔직히 너무 빠른 감이 있다고 생각하기도 했지만 남친 정도라면 결혼해서 잘 살 수 있을 것 같다고 그 당시에는 그렇게 느꼈거든요. 하지만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라고 했다고 돌아서 생각해보니 너무 성급한 결정이었어요. 정말이지 이건 앞으로 결혼 앞두신 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인데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도 그 집 식구들, 특히 시어머니 되실 분은 몇 번 뵙고 결정하는 걸 완전 추천드려요. 시어머니 자리까지 만났으니 결혼해야 되는 거 아닐까? 하실 분들도 있겠지만 절대 아니에요. 저처럼 결혼 준비하다가도 난리가 나면 깨지는데 만나보고 정 아니다 싶고 이런 시어머니랑은 못 살 것 같다 싶으면 아무리 남자가 좋아도 그 결혼은 심사숙고하시길 바라요. 아무튼 저희가 결혼 때문에 양쪽 집안에 인사드렸을 때 시어머니가 저를 보자마자 하신 말씀은 이거였어요. 요즘이나 옛날이나 있는 집은 자식들 결혼에 별거 다 해준다지만 우리 같은 서민이야 뭐 그럴 수 있니? 각자 도생 알아서 사는 거잖아. 그러니까 너희나 우리나 크게 잘 살지도 않는데 서로 뭐 바라지 말자. 니들이 결혼하겠다고 결정했으니 니들이 알아서 했으면 한다. 불만 없지? 나중에 안 건데 시어머니는 제가 그다지 마음에 안 든다며 남친한테 네 멋대로 여자 골라서 결정했으니 알아서 하라고 했다네요. 그래서 한 푼도 도와주지 않는 걸 저렇게 말한 거였어요. 당연히 저는 저런 사정은 몰랐고요. 예비 시어머니와 다르게 저희 부모님은 뭐 하나라도
더 해주고 싶어 했어요. 하지만 남친은 우리끼리 할 수 있는 만큼만 해서 살자고 하더라고요. 저도 다른 건 다 좋은데 집은 사실 서로 원하는 걸 맞춰서 찾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저희 수중에 있는 걸로만 해결하려니 제가 원하는 게 있는 집은 남친이 불편한 점이 있었고 남친이 좋다는 데는 제가 또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었고요. 재정씨, 집은 아무래도 우리가 모아놓은 걸로만은 우리 눈높이를 맞추기 힘들 것 같아. 대출 받자. 사실 나는 대출 받으면 그거 갚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 엄마가 돈이 좀 필요하셔서 내가 대출을 해드렸거든. 그것도 내가 갚고 있는데 다른 대출 받으면 힘들지. 그랬구나. 어머니 목돈 들어갈 일 있으셨나 보네. 남친은 제 눈치를 보며 어물쩍 넘어갔어요. 그러더니 결혼 준비하며 자기도 이것저것 답답했는지 저한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사실 우리 엄마 돈 가지고 사고 꽤 치셨어. 나 어릴 때는 동네 개돈 떼먹고 혼자 도망갔다가 아빠가 다 갚아주고 돌아오신 적도 있고 친엄마지만 나도 부끄럽다고 생각한 적 많았어. 엄마는 자기 수중에 있는 돈은 절대 안 내놓고 남이 건 어떻게든 가지려고 하시는 분이야. 자식은 내가 봐도 그래. 나한테 한 번 더 대출 받아달라고 했는데 내가 거절했거든. 내 신용으로는 더 이상 대출 안 된다고. 그래서 내가 집 사려고 대출 받았다고 하면 화내실 거야. 지혜 네가 대출 받을 수 있다는 거 알면 그것도 달라고 하실지 몰라서 그거 생각하면 불안해서 잠도 안 와. 아니, 아무리 그래도 아들이 결혼해서 살아보겠다고 대출 받는 건데 설마 그러시겠어? 그럴 수도 있어. 나도 이런 말 하는 게 너무 창피하다. 제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남친이 너무 민망해하는 게 보여 더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대출을 안 받자니 저희가 얻을 수 있는 집에 한계가 명확했어요. 좀 괜찮은 집이면 회사나 주요 생활권과 너무 멀었고 지하철역이라도 좀 가깝다 싶으면 어떻게 여기서 사나 한숨이 절로 나오는 집이었어요. 그건 남친 역시 같은 생각이었지만 저희 수준에서는 힘들더군요. 결국 저와 남친은 저희 한계를 인정하고 집을 얻기로 했죠. 그랬더니 이번에는 저희 부모님이 그렇게는 안 된다고 하셨어요. 제가 얻을 집이 어느 정도인지 대충 핸드폰으로 검색해서 보여드렸더니 너무 속상하시다는 거였어요. 다음 날 엄마는 회사에서 퇴근한 제가 집에 들어서자마자 이야기 좀 하자며 불러 앉히셨어요. 지혜야, 엄마랑 아빠가 고민 좀 해봤거든? 니네 신혼집 말이야. 아무리 봐도 니네 좁고 불편하고 뭔가 집 창문 난 방향들도 제대로 안 된 그런 집에 들어가서 얼마 못 살고 나오지 싶다. 그때 가서 다른 집 구한다고 알아보고 다니면 더 힘들지 않겠니? 그러니 집은 엄마 아빠가 해줄게. 아빠가 할아버지한테서 받은 아파트 있잖아. 그거 전세 계약 얼마 있으면 끝나거든? 니네 결혼식 올리기 한 달 전에는 빌 테니까 그 시기에 딱 가구 넣고 니들 쓸 거 옮기면 되지 싶다. 그렇게 하자. 정말? 그러면 너무 미안한데? 그럼 이사가는 사람 전세금은 어떻게 주려고? 거기 전세금 꽤 되지 않아? 걱정 마. 니네 아빠 전에 전세금으로 주식해서 남길 만큼 남겼어. 안 그래도 네 아빠 그 돈으로 네 결혼 비용도 보태주려고 했는데 나갈 일 없어졌다고 그냥 묵혀둬야겠다고 하셨어. 이렇게 자식 집어넣느라 힘들 때 도와주는 거지 뭐.
그 집 우리 같은 신혼부부 살기에는 좀 큰 거 같은데? 크면 좋지. 작은 게 문제지. 아이 낳고 클 때까지 살면 되잖아. 걱정하지 말고 들어가랄 때 들어가. 나중에 집에 오신 아빠도 엄마와 같은 말씀을 하셨고 저는 알겠다며 그 이야기를 남친한테 전했어요. 저는 남친이 좋아할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그런 건 좀 부담스럽다. 이게 다 내가 부족해서 그런 것 같고. 우리 집에서는 아무것도 안 해주는데 집을 받으면 내가 나중에 더 처가볼 면목도 없고 나 너무 기죽을 것 같은데. 자식들은 부모님 능력 있으면 도움 받기도 하는 거지. 그렇게 편하게 생각하면 안 될까? 우리 부모님은 우리가 집 때문에 다른 거 준비 못하고 집에만 매달려 있는 게 안타까우시대. 솔직히 재정씨도 우리 수중에 있는 돈으로 얻을 수 있는 집들 다 마음에 안 들잖아. 우리 부모님 말씀대로 언제까지고 지 문제로 속 썩고 있을 수만은 없어. 한 번쯤 도움 받자. 저는 겨우 남친을 설득해서 아빠 아파트에 들어가기로 했어요. 근데 어디에 있는 아파트야? 평수는 얼마고? 나도 아빠 거라 잘은 모르는데 우리 둘이 사는데 좁지는 않고 한 10년쯤 된 아파트야. 그 정도면 괜찮지? 저는 남친한테 아파트 이름과 평수를 정확하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안 그래도 기죽는다는데 그런 것까지 밝히면 더 주눅들 것 같았거든요. 어쩌면 안 들어가겠다고 할 수도 있었고요. 남친은 자기 엄마가 돈 관련해서 문제가 있다는 것 때문인지 처음 저희 부모님을 만나고도 자기네 집이 너무 기우는 것 같다며 불편해하기도 하고 저를 은근히 부러워하기도 했어요. 지혜 너네 부모님은 정말 편해 보이고 좋으시다. 특히 어머니. 집안도 잘 보살피시고 너그러워 보이셔. 엄마? 우리 엄마 좋지. 근데 그냥 평범해. 내가 더 괜찮은 사람이 돼서 떳떳해져야겠다는 마음이 들더라. 그분들 실망시키면 안 될 것 같아. 저나 부모님 누구도 뭐라고 하지 않았어요. 엄마 아빠는 남친이 성실하고 착해 보인다고 진심으로 말씀하셨고요. 그럼에도 남친은 자격지심이랄지 자꾸 우리 집 눈치 보는 것 같은 말들을 하는데 처음에는 그러려니 했지만 계속 그러니 저도 점점 남친의 그런 태도가 불편해지긴 하더라고요. 그래도 저와 인생을 함께 하기로 했는데 잘 다독이고 용기를 북돋아 줘야겠다고만 생각했어요. 남친도 자신을 비하하다가도 제가 격려해주면 그 순간은 좀 밝아지기도 했고요. 하지만 그때뿐이었어요. 남친 어머니는 중간중간 저희 결혼 준비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물어보기는 했어요. 그때까지 집이 정해지지 않으니 가구나 가전제품을 후보군만 골라놓고 사지 않고 있었거든요. 그때마다 남친 어머니는 저를 보고 요령이 없다는 둥, 융통성을 발휘하라는 둥 하며 제 돈으로 장만하는 건 종류를 불문하고 비싼 걸로 하라고 자꾸 부추겼어요. 저희가 아빠 집에서 신혼을 시작하기로 한 다음에도 남친 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니들은 아직도 집을 못 정했어? 아니, 남들 턱턱 잘만 정하는 걸 왜 그렇게 꿈을 대니? 대체 사회생활을 어떻게 했길래 대출도 못 받고 이 난리야? 누구 때문에 대출 못 받고 있는 건데 정말 답답하더라고요. 남친은 자기 엄마한테 신혼집 정해진 걸 말 안 했나 보더라고요. 저는 더 이상 엉뚱한 소리 듣는 게 싫어서 얼른 말해버렸죠. 저희 아빠가 해결해 주셨어요. 아빠가 가지고 계시던 집 저한테 주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살려고요. 뭐? 사돈이 집을 해주셨다고?
그게 사실이니? 네, 어머니. 저희가 집 못 정하고 계속 고민만 하니까 힘이 돼주고 싶다고 하시면서요. 생각지도 못하게 집을 받았네요. 저는 이렇게 말하면 남친 어머니도 생각을 좀 하겠지 싶었어요. 당신은 한 푼도 못 도와주겠다고 한 거 아빠는 우리를 안타깝게 생각해서 해주시는 거다 하면 미안해 할 줄 알았던 거죠. 그런데 아주 한술 더 뜨더라고요. 아파트라고 아무데나 덥석덥석 사는 건 좀 아닌데? 입지는 괜찮은 대로 해주신 거냐? 너도 가봤어? 원래 갖고 계시던 거라서 저희가 보고 말고 할 것도 없었어요. 그래? 아파트는 맞는 거지? 빌라는 아니지? 네, 아파트 맞아요. 잘 되네 그건. 그런 건 갖고 있으면 진짜 재산이 되니까. 근데 아파트는 지은 지 얼마나 된 거야? 너무 오래된 건 재개발이니 뭐니 복잡하기만 한데. 지은 지 10년 정도 됐고 당분간 복잡할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아무튼 니들 돈 벌었구나? 잘 됐다. 웬일이니? 니들 나이에 집이 턱 생기고. 그럼 가구는 내가 말한 걸로 할 거지? 냉장고, 김치냉장고, 인덕션 이런 것도 다 내가 말한 걸로 사라. 남친 어머니는 정말 눈꽃만큼도 미안해하지 않고 이제는 더 노골적으로 저한테 비싼 물건을 사라 명령조로 말했어요. 기분은 나빴지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린 다음 본격적으로 준비해야 할 게 많아 바쁘게 지내고 있었어요. 그렇게 시간이 좀 지났는데 어느 날 남친 어머니가 불쑥 저를 찾아와서 이러더라고요. 예, 보니까 요즘 신축 아파트 집이 너무 좋더라. 10년이면 그래도 유행도 좀 지났고 이래저래 손볼 곳도 생길 텐데 차라리 그거 팔고 돈 좀 더 보태서 신축 들어가. 내가 진짜 입지 좋고 교통 편한데 받은 게 있거든. 그거 하자. 지금 저희 살 곳도 괜찮아요. 그렇게 손볼 곳 많지 않고요. 아빠가 혹시 불편한 데 있을까봐 손 다 봐주신댔고요. 저희 지금 결혼 준비만으로 벅차요. 돈 보태서 신축 들어갈 정도로 여유 있지 않아요, 어머니? 기왕 도와주시는 김에 확실히 해달라고 해. 돈 니네 부모님한테 말씀드려서 좀 달라고 하면 되잖아. 어떻게 그래요? 아파트 해주신 것만도 어딘데요. 입지도 안 좋고 좁은 데에 살 거 뻔한 거 구제해 주신 건데 거기다 대고 돈 더 달라고 저는 못해요. 허머, 너는 딸이 돼서 왜 그렇게 눈치를 보고 그래? 일단 말씀드려 봐. 품에서 떠날 자식인데 안 된다고 하시겠어. 부모 마음은 그런 거 아니라니까. 이런 기회 놓치면 너도 나중에 후회해. 재산 더 불릴 수 있었는데 괜히 착한 척하다가 손해봤다고 생각한다니까. 그 말에 저는 좀 발끈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이런 말씀 정말 안 드리려고 했는데요. 지금 저한테 부모 마음은 품에서 떠날 자식이니까 돈 보태주실 거라고 하셨죠. 근데 어머님은요? 재성씨 결혼한다니까 한 푼도 못 보태준다고 하셨잖아요. 어머님 마음은 부모 마음하고 다르신가요? 네, 저도 제가 대바라졌다는 거 알아요. 하지만 그 순간 정말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동안도 저한테 가구며 가전제품이며 비싼 것만 사라고 달달 볶더니 이제는 아파트까지 간섭하며 저희 부모님 돈까지 요구하는 것 같은 기분이었거든요. 남친 어머니는 제 말에 한 대 맞은 것 같은 표정을 짓더니 이러더군요. 너 아주 보통 내기 아니구나. 결혼도 하기 전에 시어머니 될 사람한테 뭐가 어째? 나는 니들 재산 불려주려고 한 말인데 그걸 이런 식으로 대답해? 기가 차서 원. 하지만 자기도 좀 쪽팔리기는 했는지 더 이상은 아무 말 않고
차만 마시고 가버렸어요. 어이가 없는 건 오히려 저인데 말이죠. 너무 속상해서 남친한테 말했어요. 남친은 미안해서 어쩔 줄 몰라 하며 자기 엄마 하는 말에 마음 두지 말라더군요. 저는 남친이 자기 엄마한테 다시는 이러지 말라고 한마디 해줄 줄 알았어요. 근데 남친은 이렇게 말했어요. 말해봤자 아무 소용 없어. 엄마는 자기가 한번 꽂히면 누구 말도 안 듣거든. 저러다가 혼자 제 풀에 꺾여야 돼. 그럼 그럴 때까지 계속 나는 시달린다는 거야? 네가 조금만 참아주라. 나도 참 너나 니네 부모님 볼 면목이 없다. 미안해. 저는 그때 처음으로 이 결혼 괜찮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가 살 신혼집과 남친 본가가 차로 1시간쯤 거리여서 시어머니랑 크게 부딪히지는 않겠지 했는데 그게 아닐 것 같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남친 어머니가 꽂힌 걸로 시시때때로 저를 괴롭히면 어쩌나 싶은데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결혼 전부터도 자기가 한 푼 보태지 않은 아파트 간섭에 혼수 간섭까지 하는데 남친은 자기 엄마한테 한마디도 안 하고 결혼하면 더하면 더했지 절대 덜하지 않을 게 분명했어요. 그때부터 저는 고민에 빠졌어요. 이대로 결혼을 해도 좋을지 점점 자신이 없어졌죠. 그런 제 마음을 모르는 남친 어머니는 급기야 저희 집 앞까지 찾아와서 저와 저희 부모님을 불러내기에 이르렀어요. 나 니네 집에 쫓아 올라가려다가 그래도 니네 부모님 체면 생각해서 바로 앞 카페에서 기다리니까 얼른 부모님 모시고 나와라. 오늘 내가 꼭 이 말은 해야겠어. 저한테 하세요. 무슨 일이신데요? 아니, 모시고 나오라면 나와. 너랑 할 이야기 아니야. 혹시 지난번 아파트 말씀하신 것 때문에 그러세요? 그러면 그냥 저랑 말씀하시면 되세요, 어머니. 나 니네 집 들어갈까? 내가 꼭 그래야겠어. 제가 옥신각신하고 있다는 걸 눈치채신 부모님은 무슨 일이냐고 물으셨고 어쩔 수 없이 저는 남친 어머니가 집 앞 카페에 와 있다는 말을 해야만 했어요. 부모님은 많이 의아해하시며 그래도 할 말이 있어 왔다니 서둘러 옷을 갈아입으시고 저와 함께 카페로 나가셨어요. 남친 어머니는 저한테 그 카페에서 제일 비싼 커피를 시켜달라고 하더니 커피가 나올 때까지는 별말이 없더라고요. 커피가 나오고 부모님이 무슨 일이시냐고 묻자 남친 어머니는 커피부터 마시고 나서 입을 열었어요. 다름 아니라 애들 신혼집 해주시기로 한 거 말인데요. 우리 재성이는 이 일절 말이 없는 애고 순하기만 해서 이런 기회가 와도 잘 못 잡는 애라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기왕에 애들 사는 거 도와주시기로 했으니 조금 더 보태서 신축 아파트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게 모양새도 더 좋지 않겠어요? 어머니, 그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는 못해요. 우리 부모님 그럴 돈 없어요. 내가 너랑 얘기하러 왔니? 사돈어른하고 얘기하러 왔어. 그러니까 너는 좀 빠져라. 이렇게 얘들이 주변머리가 없어서야 어쩌겠어요. 살면서 돈이나 모을 수 있을지 걱정이에요. 강남에 생기는 친축이요. 애들 그거 해주세요. 아파트 시세 대충 보니 애들 주시겠다는 거 팔아서 좀 보태시면 될 것 같은데 해 주시기로 한 거 크게 쏘세요. 지금 아파트 10년 됐다면서요. 말이 10년이지 구가 다 아니에요. 여기저기 고칠 때는 점점 많아질 거고요. 강남 신축은 이름 있는 아파트인데다가 자리가 좋잖아요. 그런데 하나 해놓으면 얘들 인생 펴는 거예요. 아니 근데 재성이 말고
따님도 수주금이 많아서 그런지 이렇게 말을 못하겠다고 하니 제가 직접 찾아왔죠. 저도요, 형편만 됐으면 이보다 더한 것도 해줬을 겁니다. 사돈 어른은 그래도 아이들 도우실만 하니 이 기회에 좀 더 해주세요. 라며 아예 아파트 브로셔까지 꺼내놓고 일장 연설을 하더군요. 이건 뭐 거의 아파트 홍보하러 온 것 같아 보일 정도였어요. 아빠 표정을 보니 탐탁치 않으신 것 같았지만 그래도 얼마 정도 더 보태면 될지 물어보셨어요. 그러자 남친 어머니는 기다렸다는 듯 바로 말을 하더라고요. 한 3억 5천 정도 더 보태면 되지 싶습니다. 네? 3억 5천이요? 아니, 그런 돈 저희 없어요. 엄마가 너무 놀라 손사래를 치며 말했어요. 죄송 어머니, 아니 사부인, 이거는 아니죠. 저희가 애들 준다는 아파트도 꽤 값이 나가요. 그런데 3억 5천을 더 보태라고요? 혹시 사부인이 보태실 생각 있으면 보태세요. 저희는 안 될 것 같네요. 아니, 내가 보탤 돈 있으면 이렇게 말하러 오지도 않죠. 근데 너무 아쉽잖아요. 이렇게 좋은 물건이 적절한 가격에 나와 있는데 이거 놓치면 어째요? 애들 야무지지 못한 거 보면 평생 다시 이런 집 못 얻지 싶어요. 지금 조금 무리를 해서라도 아이들 노후까지 보장할 수 있는 집을 해주는 게 좋다고 봅니다. 그러자 아빠가 말씀하셨어요. 아이들 미래를 생각하신다는 건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저희도 큰 맘 먹고 그 아파트 준 거라서요. 더 이상은 곤란하겠습니다. 지금 있는 아파트도 아이들한테 꽤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은 알아듣겠지만 저희한테는 무리네요. 죄송합니다. 그러자 남친 어머니는 싸늘한 표정이 돼서 아파트 브로셔를 탁 채가듯 가방에 넣더니 쌩 하고 나가더라고요. 엄마 아빠한테 제대로 인사도 없이 말이에요. 황당했지만 그래도 남친 어머니 배웅하러 나가는데 이런 말을 하더군요. 참네. 너 속 좁아 터진 게 이제 보니 네 부모 닮은 거구나. 있는 집이 그거 좀 해준다고 죽는 것도 아니고 깝깝하다 정말. 그 말에 저는 저대로 배웅하고 싶은 기분이 들지 않아 그냥 카페 앞에서 인사를 하고 부모님과 집으로 돌아왔어요. 저나 부모님이나 남친 어머니 때문에 황당해서 서로 얼굴만 보면 혀를 차곤 했어요. 저는 이런 시어머니는 못 모실 것 같다는 생각만 점점 커져갔고요. 결혼을 다시 한번 심사숙고하고 싶었어요. 남친은 자기 엄마가 우리 집 앞까지 와서 부모님을 만났다는 걸 알고는 엄청 놀라더라고요. 그럴 줄은 몰랐던 것 같아요. 내가 진짜 미안해. 이제 결혼 때까지 그러지 마시라고 내가 잘 말씀드릴게. 우리 엄마 그 아파트에 꽂히셔서 그래. 그러신 것 같아. 아예 그 아파트 브로셔까지 가져오셨더라고. 아니, 왜 그렇게 그 아파트에 목매시는 거야? 강남이고 좋은 거 알겠는데 어머님이 사실 거 아니고 우리가 사는 거잖아. 이렇게 말하면 좀 그런데 어머님, 우리가 꼭 강남에서 잘 살았으면 그런 마음도 아닌 것 같은데. 실은 엄마가 그 아파트 매물 소개하면 일정 금액 받기로 했나 봐. 나도 몰랐다가 어제 알았어. 엄마가 친구랑 전화하는데 그런 말을 했더라고. 내가 그래서 우리 여기 사라고 했던 거냐고 하니까 맞다고 하시는데 나도 더 할 말이 없었어. 진짜 미안해. 장인 장모님까지 찾아가신 줄은 진짜 몰랐어. 저는 뒤에 사과하는 말은 들리지도 않았어요. 우리 미래를 위한다는 건 숨 핑계고 자기 아파트 팔아서 중간 소개비 받으려고 했던 거잖아요. 정말 어떻게
이런 사람이 다 있지 싶은데 결혼 물리고 싶더군요. 하지만 계속 저한테 사과하는 남친한테 결혼 그만두자는 말이 나오지 않았고 저는 두통만 안고 집에 돌아오게 됐어요.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나고 저는 점점 더 심란해져 갔죠. 그런데 갑자기 미국에 있던 언니가 들어온다는 거였어요. 거기서 만나 사귀던 남친하고 결혼하게 됐다는 거였어요. 결혼하면 한국에 들어와서 살 거라더군요. 문제는 언니가 아이를 가져서 임신 5개월이라 시댁에서 될수록 빨리 결혼을 했으면 한다는 거였고요. 언니는 아이 낳고 결혼식만 천천히 해도 된다고 했지만 시댁 어른들은 아이 낳기 전 결혼하는 게 더 좋겠다고 했대요. 얘 지혜야, 이런 말해서 미안한데 너 언니 결혼 핑계 대고 결혼 좀 미루면 안 될까? 너도 실은 결혼 다시 생각해 보고 싶지? 이미 제 마음을 읽고 있던 엄마 아빠는 결혼을 미루라고 하셨어요. 사실 저는 미루는 게 아니라 그만두고 싶었지만 남친을 생각하면 그럴 수 없기에 조금이나마 시간을 갖고 싶긴 했어요. 남친도 제가 결혼 생각이 없어진 걸 알았는지 언니 때문에 결혼을 미뤄야 할 것 같다고 하니 알았다며 생각할 시간 가져도 괜찮다고 했어요. 자기 엄마 때문에 우리 집 올 낯이 없었는데 차라리 잘 됐다는 말도 하는데 좀 실망스럽긴 하더라고요. 그럴수록 자기가 좀 더 잘하겠다는 게 아니라 자꾸 문제를 피해가려고만 하는 거니까요. 남친 어머니한테 저희 결혼을 미뤄야 할 것 같다고 예식장도 잡기 전이니 가전제품과 가구 계약한 건 일단 취소하겠다고 했어요. 그러자 남친 어머니는 저한테 사기꾼이라며 펄펄 뛰더라고요. 야, 너 처음부터 이럴 작정이었지? 니네가 무슨 아파트 준다 할 때부터 이상했어. 더 좋은 아파트 있으니 돈 보태서 사주라는데 그건 안 된다고 하지. 이게 돈 있는 집이 하는 행태는 아니거든. 너 우리 재성이 갖고 놀다가 네 뜻대로 안 되니까 이러는 거지? 니네 부모도 마찬가지고. 성실하고 착한 애 아파트로 꿰어서 평생 빨아먹을 생각했다가 나 같은 엄마가 딱 버티고 있으니 니들 뜻대로 안 되겠다 싶어 이러는 거잖아. 너무하시네요, 정말. 다 어머니 억측이에요.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래? 아닌지 정말인지 내가 네 부모한테 직접 물어봐야겠다. 그러더니 그날 밤에 정말 저희 집까지 왔더라고요. 이번에는 관리실을 통해 아예 저희 집까지 들어왔어요. 인터폰을 받고 저랑 부모님이 얼마나 당황했는지 상상도 못 하실 거예요. 당신들 지금 여기 사는 것도 다 쇼지? 이건 누구 등쳐먹고 산 거야? 나한테 쓴 거를 봐봐. 아니면 이 결혼 파혼이야? 아니, 이런 집에 사는 사람들이 딸내미 둘을 한꺼번에 결혼 못 시켜서 애들 결혼을 미뤄? 어머니, 저희 결혼 미루는 거 어머니 때문이에요. 어머니가 이러시니 제가 자신이 없어서 생각할 시간을 갖기로 했어요. 핑계가 좋다. 이제는 내 탓이냐? 말씀 좀 해보세요. 이렇게 호텔 같은 아파트 사시는 돈 있는 양반들이 어떻게 딸들 결혼을 못 시킨다고 이러냐고요. 왜 강남 아파트 신축을 못 사요? 그게 말이 됩니까? 아무리 저랑 부모님이 오해라고 해도 남친 어머니는 흥분을 해서 눈이 돌아가 있었어요. 그럼 증거를 대봐요. 그 아파트 결혼 미뤄도 먼저 내놓으라고요. 뭐라고요? 지금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아무리 재성군 어머님이라고 하지만 너무하시네요.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아파트를 달라니요. 왜? 어차피 결혼하면 재성이 거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진짜 있으면 왜 미리 못 주느냐고. 거짓말 아닌 증거를 대봐요.
10년 된 아파트, 그거 어딥니까? 꼬질꼬질한 거라도 내가 받아 놓아야겠으니까 사기 아니라는 증거를 내놔요. 아파트 먼저 못 주시면 애들 결혼 못 시킵니다. 아파트 어디예요? 그 말에 아빠가 짧고 굵게 대답하셨어요. 여기입니다. 저희 사는 이 아파트요. 네? 뭐라고요? 남친 어머니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고 다시 물었어요. 저는 화가 잔뜩 나서 아빠 말을 받아 대답했어요. 여기 이 아파트라고요. 여기 옆동에 있는 거 저희 주시려고 한 거라고요. 로얄층은 아니어도 이런 비싼 아파트에서 신혼 시작하는 사람 보셨나요? 연예인이나 진짜 부잣집이 아닌데 말이죠. 못 믿으시겠으면 등기부 등본 떼서 보여드릴 테니 주민센터 가시든지요. 제 말에 엄마가 나서셨어요. 아니, 그럴 거 없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엄마는 방에 가서 아파트 계약서를 가져와 남친 어머니한테 보여줬고, 그걸 본 남친 어머니는 실시간으로 얼굴이 하얘졌어요. 그러더니 얼른 태도를 바꿔서 웃는 거였어요. 아우, 이런 거면 진작에 보여주시지 그러셨어요. 하도 감추시니 제가 의심이 생길 수밖에 더 있어요. 세기, 너도 너다. 왜 이 아파트라고 말을 안 했니? 했으면 내가 이렇게 신축 사라 마라 했을까? 아우, 제가 정말 실례가 많았어요. 죄송합니다. 네, 실례는 많이 했죠. 그러니 우리 더 이상 서로 신뢰하지 맙시다. 아빠는 이미 방으로 들어가 버린 지 오래였고, 엄마가 싸늘하게 남친 어머니를 현관 밖으로 내보내며 말씀하셨어요. 이제 그만 나가세요. 아니, 사부인,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저희는 이제부터 시작인 사이잖아요. 좀 전에 그러셨죠? 그 아파트 먼저 안 주면 파혼이라고. 네, 파혼합시다. 저희는 먼저 못 주겠습니다. 사부인, 이러지 마시고요. 사람이 실수는 할 수 있잖아요. 처음 보는 사이고 오해가 있었던 거니 마음 푸세요. 아니요. 이런 시어머니 자리에 누가 딸 보냅니까? 우리 딸 하는 얘기 들었죠? 댁 때문에 결혼 다시 생각하고 있다고. 저희는 안 시킬 겁니다. 이 결혼. 사부인, 제발 노여움을 푸세요. 얘 지혜야, 세아가 너도 뭐라고 말 좀 해봐라. 응? 엄마 진정 좀 시켜드려. 아줌마, 됐어요. 저 결혼 안 해요. 아줌마 오늘 한 거 보고 조금 남아있던 정도 다 떨어졌어요. 저 재성씨랑 결혼 안 해요. 멀쩡한 우리 부모님 사기꾼 만들고, 그것뿐 아니라 아줌마가 왜 신축 아파트 타령했는지도 저 알거든요. 거기 소개비 받으려고 한 거잖아요. 재성씨도 자기 엄마한테 한마디 못하는데 결혼하고 나서 제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저기, 내가 하라는 거 다 할게. 어떻게 할까? 응? 무릎 꿇고 빌라면 빌게. 식모처럼 지내라면 지낼게. 그 말에 엄마가 안 나가려는 남친 어머니를 현관 밖으로 밀어냈어요. 늦었습니다. 무슨 말을 해도 우리 애 대개 아들하고 결혼 안 시킵니다. 그쪽이 가만히만 있었어도 대개 아들은 좋은 아파트에서 편히 살고 나중엔 그것도 받았겠죠? 댁이 다 망친 거니까 그런 줄 알고 돌아가세요. 남친 어머니는 계속 싹싹 빌고 끝까지 매달렸어요. 아빠가 인터폰으로 관리실에서 사람을 부르자 그제야 포기하고 자리를 뜨더군요. 남친 어머니는 다음날 저희 회사에 찾아와서 자기는 없는 사람처럼 살 테니 제발 다시 생각해 달라고 사정했어요. 하지만 저는 완전히 생각을 굳혔고 결혼 못하겠다고 했죠. 재성씨가 어머니에 대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뭐 하나 꽂히면 직성 풀릴 때까지 그 누구 말도 안 듣는다고요. 이번에 보고 뼈저리게 깨달았어요. 아무리 재성씨가 괜찮아도 이건 못하는 결혼이라는 거요.
어머니, 아들 생각하시면 이러지 마세요. 다른 여자한테는 좀 정상적으로 대하시라고요. 네 말이 맞다. 내가 심했어. 그러니 마음 풀고 우리 재성이랑 결혼해. 재성이는 괜찮은 애잖아. 아니요. 자기 엄마 못 말리는 재성 씨도 문제예요. 어머니, 지금은 이렇게 말 바꿨지만 살다 보면 또 어떻게 될지 알고요. 저 어머니 성격 못 맞춰요. 그리고 우리 부모님 사기꾼으로 몰고 저한테도 함부로 하셨죠. 저 진짜 고민 많이 했는데요. 어머니가 정리하게 해주신 거예요. 저희 집 와서 깽판 친 거 이렇게 싹 정리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그건 감사하게 생각할게요. 결혼해서 이런 일 생겨 이혼했으면 얼마나 골치 아팠겠어요. 제가 마음 바꿀 생각이 없다는 걸 안 남친 어머니는 어쩔 수 없이 발길을 돌렸고 남친과 전 완전히 끝냈어요. 결혼 준비하던 것도 전부 다 팔거나 예약 취소했고요. 처음부터 저희 집에 열등감이 있던 남친은 이렇게 되자 오히려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그냥 깨끗이 포기하더라고요. 그걸 보고 저는 결혼해서도 고생할 게 확실했다는 걸 알았고요. 저와 정말 잘 해볼 생각이었다면 어떤 일이든 극복하려는 열의 정도는 보이지 않았을까요? 남친은 제가 부담스러웠던 거였어요. 부모님도 저한테 잘 생각했다며 더 진행되기 전에 끝난 게 다행이라고 하실 정도였으니까요. 남친은 그 이후 집을 나와서 혼자 산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본가와 관계를 끊고 독하게 홀로 서기를 한다더군요. 안 그러면 자기가 평생 결혼 못할 거라고 생각했나 봐요. 남친 어머니는 저 때문이라고 제 욕을 한다더라고요. 저 때문에 아들이 집을 나가서 연락을 끊은 거라고요. 그러거나 말거나 제가 직접 듣는 욕도 아닌데 관심도 없네요. 그렇게 저는 파혼을 하고 남친과 완전히 정리를 끝내고 부모님과 살며 싱글로 지내고 있어요. 다음에는 정말 좋은 사람 만날 수 있을까요? 아직은 잘 모르겠네요. 제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모두들 행복하시길 바랄게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